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식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한번 볼게요. 타이틀 뭐죠? 인터넷 전문 은행들 중저 신용자 대출 목표 달성 가능할까? 이 타이틀이네요. 자, 한번 내용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무슨 말일까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연말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로 고심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처음 기사를 접하는 학생들은 이게 뭔 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거예요. 인터넷 전문 은행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아니라 카뱅, 뭐 캐뱅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죠. 근데 이러한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지금 3분기에는 실적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과제가 있다는 거야. 그 미션은 뭐냐? 중신용자, 저신용자. 이게 뭐예요? 신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 중등급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 신용대출 비중을 끌어올려야 되는 게 이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미션이 되겠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상황입니다. 원래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중저 신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중금리 대출을 조금 활성화하는 취지로 이제 설립이 된 목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좀 맞춰가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지만 과제는 명백히 지금 남아 있다. 자,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기 볼게요. 1, 2호 인터넷 전문 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연말까지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목표치인 20%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용어 정리해봐야 되겠죠. 용어 정리. 용어 정리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자, 중저 신용자가 신용 등급 몇 등급이야? 4등급. 근데 아직까지도 등급을 하네요. 이제 신용 등급이 그 등급이 아니라 이제 점수제로 바뀌었거든요. 아무튼 그리고 신용대출 비중을 목표치인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방향성은 뭐겠어요? 이걸 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인터넷 전문은행이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위주의 보수적인 대출 영업을 한다고 지적하며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원래는 취지 자체가 인터넷 그 전문은행들이 이 K뱅크나 카카오뱅크가 설립하게 된 계기가 막 신용이 엄청나게 좋은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하라고 이 전문은행이 출범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정부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때, 야, 사람들이 모두 다 신용이 좋은 고신용자만 있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중저신용자도 있고 다양하게 있잖아. 그러면 너희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신용이 조금 좋지 않은 분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 사회적 배려나 이제 이러한 혜택들이 필요한 그 대상분들한테 대출이나 이제 이런 걸 좀 원활하게 해줘. 그게 너희의 설립 취지야. 알았지? 그걸 잘해줘야 된다. 라고 했는데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어떻게 돼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층, 안전한 신용이 있는 사람들. 그럼 왜 은행은 왜 고신용자들을 좋아해요? 담보가 없잖아요. 신용대출은. 그러니까 담보대출은 담보라는 물건이 있는데 신용대출은 신용을 토대로 해서 그 대출금이 나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고신용자들은 뭐예요?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이해돼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돈을 빌려주고 떼일 위험이 은행에서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신용층을 좋아하죠. 하지만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취지는 뭐다? 중신용자, 저신용자 요쪽 밑에 있는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고신용자 위주의 보수적 대출 영업을 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는 야 너희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 잘해라. 너희의 설립 취지를 잘 생각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당시 카카오뱅크는 20.8%, K뱅크는 21.5%, 토스뱅크는 34.9%를 올해 연말 중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목표치로 제시했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목표치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카카오뱅크나 K뱅크나 토스뱅크의 지금 뭐 선발이 만약에 되고자 한다면 이런 수치들을 외우는 게 좋지만 지금은 뭐 토스 같은 경우에는 공채가 있지만 나머지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뭐 경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러한 수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 단계적으로 비중을 확대해서 이렇게 상회시키는 목표를 이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3분기 말
카뱅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은 13.4%예요. 카카오뱅크는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CSS를 고도화하고, 이 CSS는 용어도 알아두면 좋겠죠. 뭐 중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을 출시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분기 말 10.6%에서 끌어올렸다. 하지만 목표치인 에는 한참 미달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 카카오뱅크를 알면 이 이슈를 숙지하게 된다면 카카오뱅크의 기업의 이슈를 뽑아내는 기업 분석이 될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카뱅에서 지금 공채가 없다. 그럼 이거를 신문기사 읽은 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 활용을. 만약 토스에서 했나? 그럼 토스도 똑같이 이와 같이 경쟁사 분석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중은행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카뱅이 지금 CSS를 고도화했어. 그 다음에 중저신용자 전용대출 상품까지 만들었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입행하려고 하는 우리은행은, 신한은행은, 국민은행은, 하나은행은, 기업은행은, 농협은행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비교를 하게 되면 경쟁사를 분석한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뱅크도 경쟁사로 취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상품을 비교해보고 방향성을 확인해보면서, 아, 대략적으로 그러면 내가 입행하려고 하는 이 은행에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고객들을 조금 더 유치할 수 있겠네? 라는 그러한 능동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고차원 면접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지난달부터 연말까지 전월세 대출을 제외한 고신용자 대출을 어떻게 된다? 중단한다. 중단하고 사실상 중저신용자 대출과 개인 사업자 대출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의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방향성. 그럼 아무래도 신용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1금융권을 가는 것보다 지금 카카오뱅크로 많이 가겠죠. 이거 어쩔 수가 없다고요.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신용자 대출 자체 상황이므로 4분기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빠른 속도로 확대될 거다. 마케팅도 이제 이렇게 할 거라고 한 거예요. 이에 이어서 카뱅뿐만 아니라 K뱅크도 이렇게 하고 있다. 출범 9일 만에 대출하는 소식인데 신규 대출을 중단해야만 했던 어디요? 토스뱅크. 토스뱅크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한번 이걸 보세요. 혁신적 포용 금융을 위한 인터넷 전문은행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계획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계획을 미이행하면 신사업 인허가 등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당국이 쪼는 거예요. 왜 쪼아? 야, 너희 설립 취지가 지금 대출 신용이 안 좋은 이런 사람들한테 해주는 건데 너희 맞지 않게 고신용자한테 요렇게 해서 보수적으로 대출해주면 되겠어? 안 돼. 너희 요거 잘 실행해. 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면접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현재 경제가 돌아가는 흐름들을 잘 본다면 이러한 것쯤은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금융당국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지금 금융당국에서 하고 있는 대출 규제의 정책을 여러분들 한번 잘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저는 제 의견을 말하지 않거든요. 왜? 제 의견을 말하면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들을 읽고 그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나하고 조금 더 맞는 생각을 저는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봐요. 하지만 이런 것에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금융당국의 지금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일관되지 않다는 걸 면접장에 가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살면서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현실적인 내용들 알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일관성이 없냐고 하냐면 이런 것에서는 지금 이금융권한테 이러한 사회적 배려라든가 책임 이런 것들 요구를 하는데 지금 현재 대출 규제에서 시중은행 1금융권을 쫙 쪼고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용이 뭐 중저 신용자가 아니야. 근데 신용 등급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도 않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1금융권에서 못 받아요. 그럼 어디로 가요? 인터넷 이런 여기도 못 가요. 왜? 중저 신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딜 가요? 요즘에 사채 써야 돼요. P2P 써야 된다고요. 이 중간 다리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지금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론적으로만 공부하는 것과 지금 현실에 있는 상황과 갭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요 정도는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궁금하면 여러분들 기사 몇 개를 찾아보고 좀 하다 보면 면접 중대장이 한 내용이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제 이런 거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해야 되는 거는 현실적인 내용, 팩트만 알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 약간의 팩트로 내가 활용할 게 뭔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당시 인센티브로 가계부채 증감률 목표 관리 때 중저신용자 공급액에 일부 예외를 적용하는 방법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 뭐 그런 건데 결국 인터넷 은행들은 지금 중저신용자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1금융권을 지원할 때랑 2금융권을 지원할 때의 포지션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여기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 국한된 얘기지만 이러한 대출의 이슈를 파악해서 내가 1금융권에 갈 거라면 굳이 중저신용자 목표를 대상으로 해서 타겟을 뭐 넓혀서 영업을 하겠다 그런 소리는 적어도 안 할 거잖아요. 방향성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남은 분기와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챙겨 보면서 동향을 체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매식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여러분. 하루에 한 개 기사씩 잡아서 오피니언 꼭 하는 습관 들이시고요. 그걸 말로 해보는 면접 연습 오늘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